이제 4단원 산염기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산염기. 페이지는 160쪽이고요. 챕터는 마지막 화학 챕터 11 맞나? 11 챕터로 이 책에는 나눠져 있습니다. 양이 상당히 많아요. 크게 두 개의 강의로 나눠서 여기도 정리를 할 텐데 산염기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 단원과 그 다음에 중화반응하고 DNA 그 다음에 아미노산 단원 쪽으로 생활과학이라고 하는 이쪽으로 점검을 해서 두 개 나눠서 강의를 시작하죠. 자, 일단 160쪽의 산과 염기 단원입니다. 이 단원은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어려움은 중화반응에서 많이 느끼시면 되고 이 산염기 단원 쪽에서는 여러분이 꼭 문제가 나오면은 반드시 맞춰야 돼요. 네, 절대로 크게 어렵진 않으니까 그 다음에 정리를 잘 해두시면 됩니다. 자, 이 책에 있는 내용을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보죠. 지금 하는 거는 산과 염기입니다. 산과 염기. 자, 산과 염기와 삼가 염기의 특징하고 산과 염기의 기본적인 종류, 그 다음에 산과 염기의 이제 가설들, 이론들을 쭉 배워보는 단원이 되는데요. 자, 일단은 우리는 먼저 산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정의를 내리죠. 사람들마다는 좀 달리 정의하고요. 일단 산이 뭔가만 일단 한번 해봅시다. 자, 산이라고 하는 거는 엑시드라고 얘기를 하고, 이거는 일단 정의는 이래. 수용액에서, 자, 수용액입니다. 수용액은 물에 녹인다는 얘기죠. 물에 녹여요. 어떤 물질을 물에 녹인다? 그럼 이온화돼서 섞여 있는 과정 또는 그냥 섞여 있는 과정, 수용액이죠. 수용액에서 수소 이온을 내어놓는 물질. 자, 이렇게 일단 정의 내립시다. 산이라는 건 수용액에서 수소 이온을 내어놓는 물질입니다. 수소도 아니야. 뭐다? 수소 이온입니다. 그죠? 수소 이온을 내놓는 거죠. 수소는 양성자 하나와 전자 하나로 돼 있는 기본 물질이죠. 가장 작은 원소고 이 중에 요거 하나 빠진 거니까 결국은 수소 이온이라는 건 양성자 한 개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요거는 뭐 양성자 한 개라고도 생각을 하자고. 양성자 한 개. 근데 어쨌든 수소 이온 형태를 띠는 물질이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수소 이온을 내놓는 물질을 산이라고 합니다. 그럼 산이라는 건 수용액에서 수소 이온을 내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자기가 그 수소 이온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산에는 종류를 한번 보면 자, 강한 산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약한 산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산이라고 해서 수소 이온을 내놓는 물질들 중에는 강한 산도 있고 약한 산도 있다는 거지. 자, 그런데 강산, 약산 전부 다 수소이온을 내놓는 물질인데, 자, 요 종류는 조금 몇 개만 암기는 좀 해주면 좋겠어. 자, 강한 산은 일단 종류가 이렇게 되지. HCl, 그 다음에 HNO3, 그 다음에 H2SO4. 네, 이런 것들은 강한 산에 해당합니다. 자, 이따가 정의를 내리죠. 일단 요 세 개, 요거 이름이 염산이라고 하죠. 염산. 요거는 질산이라고 하는 거고, 요거는 황산이라고 하는 거야. 자, 산의 명칭도 한번 좀 기억을 다시 해주고, 그 다음에 약산엔 좀 많이 나오는 것들만 쓰면 HF 있어요. 불산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옛날에 구미에서 노출됐던 것들, 불산 투과력이 강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청량음료 같은 거, 탄산음료죠. 탄산 이런 거 들어가 있는 형태 있고, 중요한 거 하나는 요 인산이라는 게 있지. 인산 H3PO4. 자, 인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적자면 CH3COOH. 자, 이런 거 있어요. 요거 아세트산이죠. 자, 요거는 얘랑 식과 좀 달라. 이거는 이게 펼쳤었죠. 이런 걸 이제 시성식이라고 하는데, 이런 거 딱 보면 이건 그냥 아세트산. 이거 식초 만드는 데 쓰는 거잖아. 그죠? 식초. 물에 섞으면, 아세트산에 물 섞으면 식초 된다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은 약한 산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강한 산, 약한 산. 자, 강한 산 세 개만 일단 암기해 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약한 산이구나 라는 걸 일단 먼저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럼 요거는 어떤 방법으로 강산, 약산을 구분하느냐. 강산, 약산을 구분하는 이유는 얘네들이 강한 산이라는 얘기는 입자가 들어갔을 때 100% 다 쪼개져요. 이런 걸 이온화라 그러거든요. 자, HCl이라는 물질이 있다면 내가 10개를 물에 집어넣어요. HCl 10개를 물에 집어넣잖아. 그럼 물에 집어넣게 되면 얘네들은 전부 쪼개집니다.
수소 이온하고 그 다음에 염화 이온하고 이렇게 쪼개지는 거예요. 쪼개져. 자, 얘 10개를 집어넣으면 10개가 전부 다 쪼개져. 이런 걸 이온화라 그래요. 이온화. 자, 이온화라는 용어 알아두시고요. 이온화라는 것은 분자가 이온이 돼버린 거죠. 이온화가 돼가지고 이온들이 다 쪼개져. 그럼 얘는 몇 개가 되니? 수소이온도 10개, 염화이온도 10개, 이렇게 10개, 10개. 그 이온이요, 입자가 10개인데 10개, 10개 더 많아졌죠. 이온이 입자 수가 더 많아져. 자, 붙어 있는 것보다 쪼개져 있는 게 많아. 얘는 0이라는 소리겠죠. 전부 다 쪼개져서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자, 이렇게 붙어 있는 거를 우리는 분자라고 해요. 분자. 분자지? 비금속과 비금속으로 연결된 거니까 공유결합을 하는 분자야. 그리고 얘네들은 이온이라고 하지. 이렇게 이온이 됐죠? 이런 건 이온이라 그래. 자, 그럼 결국은요, 분자의 수보다 이온의 수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은 강한산입니다. 그럼 결국 강한산은요, 잘 쪼개지는 거죠. 이온화라고 하죠. 이온화가 100%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온화가 100%야. 그러니까 얘는 10개 집어넣으면 10개 다 쪼개져요. 100만 개 집어넣으면 100만 개 다 쪼개지는 거죠. 다 이온화 돼버려. 그러니까 붙어있는 게 거의 없어. 그래서 분자의 수보다 분자의 수하고 이온의 수가 있는데 어느 게 더 크니? 이온의 수가 더 많으면 이건 강산입니다. 그러니까 이 용액에 이온이 더 많으면 강한산이죠. 그럼 이 약한산은요, 이온화가 잘 되지 않아. 이온화가 잘 되지 않아. 그러니까 100개를 집어넣으면 한 개가 쪼개질까 말까 뭐 이런 거 정도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거의 쪼개지지 않아. 쪼개지지 않아. 뭐 HF를 예를 들면 HF 10개를 넣었어. 10개를 넣어서 물에 집어넣었더니 얘 이온화 되긴 해요. 이렇게 이온화가 되긴 쪼개지긴 합니다. 그런데 한 개가 쪼개지는 거야. 그럼 얘는 9개 남았겠네. 그럼 분자로 붙어있는 것이 떨어져 있는 것보다 훨씬 많지요. 이런 것들은 우리는 약산이라 그래. 이온화가 잘 되지 않는 거야. 그럼 다시 정리하면 분자의 수하고 이온의 수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는 누구의 수가 더 많니? 분자의 수가 더 많게 표시되면은 요거는 약산이야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걸 그림상으로도 충분히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요게 H 플러스고 요게 A 마이너스 이렇게 될 수는 없죠. 요것이 바꿔서 이렇게 입자수가 있어. 이게 HA라는 입자수인데 여기가 H 플러스고 여기 A 마이너스. 또 똑같이 썼어. 이 뭐야? 다시. 요거 이렇게 쪼개졌어요. 쪼개졌는데 요것이 HA고 요것이 H 플러스야.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죠? HA라는 식인데 입자가 붙어 있는 게 요만하고 나눠진 건 요만큼밖에 없어. 또 어떤 거는요. HB인데 HB라는 산인데 여기 HB가 요만큼밖에 없어. HB 그 다음에 여긴 B-가 이렇게 있는 거야. B-가 이렇게 있는 거야. B-가 이렇게 있는 거. 좀 더 크게 그릴까요? 좀 비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있어. 이렇게 요거 요렇게 막대로 수를 표시한 거야. 수를. 자, 그러면 우리 이걸 보면 이게 무슨 산인가? 자, 붙어 있는 거하고 쪼개져 있는 걸 비교하니까 붙어 있는 수가 더 많잖아. 이건 약산이라는 거지. 얘 같은 경우는 붙어 있는 것보다 쪼개져 있는 게 더 많아요. 이런 건 강산이야.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입자수 어느 게 입자가 더 많냐, 붙어 있는 게 많냐, 쪼개진 게 많냐에 따라서 그 수는 달라진다. 물론 하나 더 얘기하자면은 요 플러스 수와 똑같은 게 뭐지? A-가 되겠죠. 또 요 B-와 똑같은 수가 뭐니? 요것이 H 플러스가 될 거야. 그죠? 또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이런 그래프로 나왔을 때도 우리가 이게 강산, 약산을 이 분자와 이온을 비교해서 쪼개진 게 더 많니? 붙어 있는 게 더 많니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산에서 강산, 약산 정의한 거고요. 또 하나 첨가하자면은 강한산은 전류가 잘 흘러요. 이온이 많으면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는 이온의 농도가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부피에 이온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들은 전기가 잘 흘러요. 그러니까 얘는 이온수가 많으니까 전기 전도성이 좋습니다. 근데 이 약한산은 전류가 잘 흐르지 않아요. 전류가 잘 흐르지 않아. 왜냐? 얘네들은 이온의 농도가 좀 부족해요. 왜? 이온화가 잘 안 되니까 이온 농도가 좀 작지요. 이온 농도가 작으니까 전류가 잘 안 흘러요. 그럼 강하냐 약하냐를 비교하는 거는 전기 전도성으로도 우리가 비교할 수 있다라는 걸로 여러분 정리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산에서 성질 두 번째, 산의 성질입니다. 산의 성질. 일단 산의 종류와
산의 어떤 그 의미를 저기서 꼭 기억하시고요. 이번에 설명할 건 이제 산의 기본적 성질이에요. 산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이걸 판단하실 줄 아시면 되고요. 일단은 좀 보면 일단 산은요, 산이라는 물질은 물에 잘 녹는다. 물에 잘 녹는다야. 산은 물에 잘 녹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면 안 돼. 물에 잘 녹는다는 걸로 강산, 약산을 구별할 수 없습니다. 염산이 물에 잘 녹을까? 탄산이 물에 잘 녹을까? 알 수 없어요. 둘 다 잘 녹아요. 이거 즉 산의 색이라고 하죠. 강약은 색입니다. 색이는 절대 물의 용해성으로는 알 수 없다라는 거 명심해. 강산이든 약산이든 물에 굉장히 잘 녹습니다. 물에 잘 녹는 거와 이온화되는 건 달라요. 이온화되는 게 많이 되면 강산이고요. 물에는 잘 녹는데 그냥 이온화가 안 돼 있는 건 약산인 거죠. 그래서 물에 잘 녹는 걸로는 산의 세기를 알 수 없다. 자, 그 다음에는 또 하나 특징은요. 산은 전부 공유결합 물질이에요. 산은 공유결합 물질이다. 극성 공유결합이죠. 극성 공유결합 물질을 우리는 산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유결합이라는 건 비금속과 비금속으로 돼 있잖아. 그죠? 비금속과 비금속으로 묶여 있고 그 비금속 중에 하나가 뭐일 때? 수소일 때 요거를 우리는 산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게 수소만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이게 이온화됐을 때 수소 이온으로 이렇게 나와야만 산이다라는 정의를 내릴 수 있다는 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산이 아니에요. 암모니아 있잖아. 암모니아. 자, 이 암모니아도 공유결합 물질이고 수소가 있지. 그럼 얘도 산일까? HCl이나 이러한 산일까?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수소가 무조건 비금속 수소가 있다고 산 아닙니다. 물도 마찬가지잖아. 물도 H2O야, H2O. 그럼 이거 비금속 공유결합하고 있지요? 그럼 수소 이거 내놓나요?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안 내놔. 그러니까 성질이 좀 다르지? 그러니까 산은 일단 외워두시는 게 좋아. 아까 제가 적었던 저렇게 한 7가지의 산 정도만, 아, 저런 게 산이구나라는 것만 알아두시고요. 이런 것들은 산이 아니야. 이런 것들은 그냥 물질이죠. 뭐 염기성이나 중성의 물질을 띠는 겁니다. 여튼 산이라고 하면 공유결합 물질을 가지고 있는 거야. 이런 거 아니죠. 공유결합을 가지고 있으면 산인가요? 아닙니다. 물에 녹으면 산인가요? 아닙니다. 그냥 일반적 성질이죠. 산 아닌 것도 공유결합 많고요. 산이 아닌 것도 물에 잘 녹는 거 많아요. 자, 어쨌든 산의 기본 성질이 이런 성질은 가지고 있어. 근데 이게 꼭 산이 아닌 거지요. 자, 그 다음에 또 산의 유명한 성질. 이거는 무조건 산이야. 자, 물에 잘 녹으면 산이냐? 공유결합 산이냐? 아니다 그랬지.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근데 이런 성질은 무조건 산이야. 뭐니? 신맛이 난다. 신맛이 나면 무조건 산성입니다. 모든 물질을 먹어봤는데 시다. 이러면 산성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뭐가 있어? 왜 신맛 왜 나? 산은 수소이온을 내놓기 때문에 쉽니다. 그 다음에 지시약이라는 게 있어요. 지시약을 변색하지요. 변색, 색깔을 변하게 시킵니다. 지시약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한번 정리를 좀 해볼 텐데요. 어쨌든 지시약의 색깔이 바뀌어. 이게 왜 바뀌니? 이것도 수소 이온 때문에 색깔은 바뀐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지시약은 뒤에서도 배우지만 여기서 그냥 한번 써버려. 어차피 계속 지시약이 나오니까. 자, 지시약이라는 것은 액성을 얘기합니다. 액성은 세 가지가 있어요. 모든 물질의 액성은요, 중성, 산성, 염기성 세 가지가 있어. 그 산성의 성질과 중성의 성질과 염기성의 성질에 따라서 그 색깔이 변하는데, 산성이라는 건요, 수소이온이 많은 걸 산성이라 그러고요. 염기성이라는 건요, 이제 배우겠지만 OH- 수산화가 많으면 염기성이고요. 중성이라는 건요, 수소이온과 OH- 수가 같은 걸 중성이라고 하는 거죠. 물질은 액성이 세 가지 있다는 거 정리해 두면 되고요. 자, 지시약 4가지만 정리해 두면 될 것 같아요. 자, 보통 페놀프탈레인 그래서 PP 용액이라 그래요.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PP 용액. 페놀프탈레인 유명한 거죠. 산성에서 색깔이 없어요. 중성에서 색깔이 안 나타납니다. OH가 들어가면 빨간색으로 바뀌어요. 자, 지시약입니다. 그 다음에 메틸 오렌지라 그래서 MO로 약자로 쓰는 지시약이 있어요. 메틸 오렌지약. 이거는 산성에서 빨간색을 띱니다. 산성에서 빨간색. 염기성에서는 노란색이에요. 자, 중성에서는 어떤 책엔 주황색, 어떤 책엔 노란색 나와요. 색깔 별로 차이 없어서 노란색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BTB 용액이 있습니다. BTB 용액. 자, 이것도 역시 그 물질이 무슨 액성을 가지고 있느냐를 확인하는 건데, BTB는 산성에서 노란색입니다. 노란색. 염기성에서 청색이에요. 그러면 중성은 이 색깔과 이 색깔이 똑같이 있는 거니까 두 개 섞으면 됩니다. 녹색이겠죠? 녹색. 중성은 그 색깔 나타나는 게 똑같이 있으니까 색깔, 가운데 색깔 나타납니다. 자, 그 다음에 리트머스가 있습니다. 리트머스. 종이지요? 리트머스. 리트머스는 산성에서 빨간색을 나타냅니다. 산은 보통 빨간색이 많아요. 그 다음에 염기성은 청색이 많아요. 청색입니다. 요거 빨간 거 청 합하면 보라색이겠죠? 너무 빨리 지나가서 거의 색깔은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빨간색과 청색의 가운데가 일단 중성이야. 자, 요것이 여러분 지시약이에요. 그러니까 지시약은 수소이온 때문에 독특한 색깔이 나타나는 액성을 확인한다는 거. 그래서 이게 산의 성질이다라는 거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산은 금속과 반응할 수 있습니다. 금속과 반응해서 금속에다가 산에다 금속을 집어넣으면 뭐가 나오니? 수소기체를 발생시킵니다. 수소기체를 발생시킵니다. 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러면 약산에 산을 집어넣을 때, 금속을 집어넣을 때와 강한 산에 금속을 집어넣을 때 차이가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금속과 반응했을 때, 자, HCl에 이게 10개가 있다고 칠까요? 10개가 있어. 여기에 아연이라는 금속을 집어넣어 볼까? 그러면 반응성 때문에 아연은 수소보다 더 반응성이 커요. 그럼 산화하는 거죠. 아연이 산화합니다. 그럼 수소이온은 환원하죠.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와? 수소기체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10개고 수소기체가 나온다. 자, 반응을 한다면 몇 개 나오겠니? 수소기체는 5개가 나올 거야. 그죠? 수소가 10개 있으니까 아연 반응하면 2개씩 해서 5개의 수소 원자수가 동일하게 나와. 자, 그런데 요번에는 HF야. HF 약산이야. 약산에 아연을 넣었어. 자, 약산인데 HF 플로리나 수소를 10개 넣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수소기체 몇 개 나올까? 여기서도 H2는 5개 나와. 5개 똑같이 나와. 수소 개수가 몇 개니? 10개가 있기 때문에 그 개수만큼 나오는 거야. 개수만큼. 동일해. 자, 그러면 이 차이는 뭐야? 자, 얘는 강한 산이고 얘는 약한 산이거든. 그럼 강산과 약산의 차이는 뭐야? 약산의 차이 어떻게 달라? 전체 개수는 똑같습니다. 하지만 얘가 더 빨리 반응해요. 반응 속도가 커요. 반응 시간이 어떨까? 짧아요. 알겠습니까? 자, 수소는 강한 거 약한 거의 차이는요, 반응했을 때 나오는 수소 개수는 똑같지만요, 얘가 먼저 반응 끝나고요, 얘는 천천히 끝나는 것 뿐이죠. 전체 수소기체 부피는 동일합니다. 반응 시간만 다릅니다. 자, 이게 강약, 금속과 반응하는 거죠. 그럼 모든 금속이 반응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칼카나마 기억하지? 칼카나마, 아라철리, 주납, 수소, 구리, 순, 은, 백금, 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있잖아. 자, 수소를 기준으로 했을 때 모든 이게 전부 금속인데 수소보다 반응성이 작은 거 여기서는 수소기체가 발생 안 돼요. 어떤 걸 써야 돼? 수소보다 반응성이 큰 걸 쓰면 수소기체가 발생됩니다. 여기서 발생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체, 모든 금속이 수소기체를 발생시키는 건 아니다라는 거 알아두셔야 돼요. 모든 금속이 수소기체를 발생시키는 건 아니야. 수소보다 반응성 작은 건 발생 안 됩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은 이거 값비싼 귀금속은 산에 녹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금반지 반응 안 해요. 은반지 반응 안 합니다. 백금반지 반응 안 합니다. 그죠? 구리반지도 안 해요. 자, 수소의 반응성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저거 정리 잘 해두세요. 자, 이게 산의 성질이었어. 자, 이 정도로 산은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는 염기를 정리해 보자고. 염기 세 번째, 염기. 자, 지금 하는 단어는 각 단어를 잘 여러분이 정리하시면 돼요. 뭐 특별히 어려운 거 없어. 그게 뭐가 먹고 있고 어떤 게 있는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나가시면은 이 단어는 큰 무리 없이 해결할 수 있다. 자, 염기가 뭐야? 염기 정의. 자, 첫 번째 염기의 정의를 한번 보죠. 염기는 뭐를 염기라고
수용액 역시 마찬가지야. 물에 녹였을 때 OH-를 내어놓는 물질. 자, 이거를 우리는 염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용액에서 물에 녹였을 때에 OH-를 내놓는 물질, 우리는 이거를 염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용액에서 수산화이온을 내놓는 물질. 자, 그럼 또 마찬가지로 나눠보죠. 요거는 강염기 있어요. 강염기 역시 마찬가지야. 약염기 있어요. 약염기. 자, 강염기, 약염기 두 개로 나눕니다. 자, 강염기는 여러분 암기해. 암기. 강한 건 암기해줘. KOH. 수산화 칼륨 강염기야. NaOH. 수산화 나트륨 강염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수산화 칼슘 OH2 강염기야. 하나만 더 쓸게요. BaOH. 수산화 바륨. 자, 이런 거 강염기야. 약염기 뭐 있나? NH4OH. 이거 약염기야. 수산화 암모늄. Mg OH2 약염기야. 하나만 더. AlOH3 약염기야. 자, 염기와 산의 종류 알아두자. 자, 강한 염기 KOH, NaOH 많이 본 거잖아요. 수산화칼슘 석회수잖아. 이거 석회수, 그지? 석회수, 이산화탄소 확인하는 거. 요건 참고로 하나 더. 수산화 바륨 기억하시고요. 자, 수산화 암모늄은요, 암모니아가 물을 집어넣으면 얘는 이렇게 수산화 암모늄으로 바뀌어요. 암모니아로 만드는 거 수산화 암모늄, 그 다음에 수산화 마그네슘, 수산화 알루미늄. 요거는 거의 앙금인데 요거는 소화제로 많이 쓰여요. 소화제의 구성 성분으로 많이 쓰인다라는 거 정도. 약한 염기성입니다. 거의 앙금 형태인데요. 약한 염기성이라는 것을 기억을 좀 해주시면은 될 것 같아요. 자, 물론 매 한 가지야. 뭐가? 얘는 강한 염기, 얘는 약한 염기. 차이가 뭐야? 아까와 동일해요. 강한 염기는 이온화가 어떻게 된다? 이온화가 100%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넣으면은 100% 다 입자가 쪼개집니다. 얘는 이온화가 잘 되지 않아. 서로 많이 붙어 있죠. 이온화가 잘 되지 않아. 그럼 전기에 잘 통하고 안 통해. 아까랑 똑같습니다. 산, 강산, 약산의 정의랑 똑같죠. 근데 차이가 하나가 있는데요. 여러분, 염기의 공통점을 보니까 OH가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생뚱맞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자, 이것도 OH가 있는 물질이야. OH가 있는 이런 물질. 자, 이런 물질도 염기인가요? 아닌가요? 이건 염기 아니야. 그죠? 이건 염기 아니야. 주의하셔야 돼. 어떻게? OH가 있는데 왜 염기가 아니니? 아하. 염기의 가장 중요한 성질 하나는 가만 보세요. 전부 다 금속과 비금속이 연결돼 있어. 우리가 얘기하는 염기는 무슨 결합? 이온 결합 물질만 염기라고 하는 거야. 이온 결합 물질이야. 그러니까 금속과 뭐가 결합하는 물질만, 비금속이 결합하는 물질만 염기라고 하는 거야. 그 중에 이 비금속이 뭐로 돼 있을 때 OH-로 돼 있다면 이걸 염기라고 하는 거야. 근데 여기는요, CHOH. 자, 전부 다 비금속이잖아. 공유결합 물질이지. 이러면 OH가 있어도 염기 아니야. 이게 안 떨어져요. 너무 세게 달라붙어서 안 떨어집니다. 자, 요거 주의해. 그러니까 OH가 있다고 모두 염기 아닙니다, 여러분. 금속과 비금속이 결합한 것만 염기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걸로 정리를 해두시고, 그 종류가 산인지 염기인지 찾을 수 있으시면 돼. 물론 요거는 예외죠. 요거는 다원자 이온이기 때문에 비금속이지만 공유결합이 아니에요. 요건 이온결합 취급을 해줘요. 요거 하나. 다원자 이온은 CH4 플러스짜리잖아. 요거는 그냥 금속처럼 취급을 해줍니다. 비금속이지만. 자, 그거 하나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염기하고 있고요. 염기의 종류 중요하고요. 강염기, 암기를 좀 부탁합니다 라고 했고, 두 번째, 그 염기의 성질이 있겠죠. 염기의 성질. 염기는 어떤 성질이 있나? 자, 이걸 정리해보죠. 자, 염기는 일단 물에 녹아야 되겠죠. 물에 녹는다. 자, 물에 녹는데 아까는 산에서는 물에 잘 녹는다라는 표현을 썼지. 근데 이거는 잘 녹는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물에 잘 녹는 것도 있고 잘 녹지 않는 것도 있어요. 물에 잘 녹는 염기를 알칼리라고 하는 겁니다.
물에 잘 녹지 않는 염기는 알칼리가 아니고 물에 잘 녹는 염기를 우리는 알칼리라는 말을 써요. 알칼리, 물에 잘 녹아 염기성이 된다는 뜻이죠. 그럼 저기에 있는 강염기들은 물에 잘 녹아 염기성이 됩니다. 근데 수산화칼슘은 알칼리가 아니에요. 이거는 잘 녹지 않지만 100% 이온화되죠. 이건 알칼리가 아닙니다. 물에 잘 녹는 편이 아니에요. 여튼 물에는 녹아요. 안 녹으면 안 되겠죠. OH-를 내놔야 되니까. 그 다음에 얘는 대부분이 금속 이온 결합을 합니다. 염기의 물질은 이온 결합 물질이라는 거 알아두셔야 돼요. 이온 결합이니까 분자 없어요. 염기에는 분자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염기는 금속과의 결합을 얘기한다라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그 금속이니까 가열하면 불꽃 반응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가열하면 불꽃 반응하면 색깔 나오잖아요. 나트륨이 들어있는 물질이라면 뭐야? 노란색이 나올 거고요. 칼륨 들어있는 물질은 뭐니? 보라색이 나올 거지요. 자, 이런 걸로 염기를 만든다면 염기는 불꽃의 종류에 따라 그 색깔들이 달라질 수 있지. 그럼 수산화칼슘은 불꽃 반응색이 무슨 색이야? 칼슘 때문에 주황색이 나타납니다. 주황색, 염기인데 주황색 나타났네? 그럼 그 염기는 수산화칼슘이야. 이렇게 불꽃 반응으로도 염기는 구분할 수 있는 성질이 있고요. 그러면 또 하나는 염기만의 성질입니다. 자, 지금 내가 얘기한 이 세 가지는요, 물에 녹아 염기냐? 아닌 거야. 있을 수 있고 아닐 수 있죠. 이온 결합하는 건 모두 염기냐? 아니죠. 불꽃 반응하면 모두 염기냐? 아닙니다. 염기가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성질이고 지금 하는 건 염기만의 성질이야. 이건 무조건 염기야. 뭐야? 쓴맛 나면 염기야. 이렇게 기억하자. 쓴맛 나면 무조건 염기입니다. 쓴맛이다. 뭐가 있기 때문에 쓴맛이 나니? OH-가 있기 때문에 쓴맛이 나는 거야. 우리가 약을 먹으면 어때? 약은 써. 그죠? 엄청 써. 특히 소화제 같은 거 깨먹어, 씹어 먹으면 엄청나게 써요. 쓴 이유는 위가 산이기 때문에 염기가 들어가서 중화시켜야 돼. 쓴맛을 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생선 비닐 같은 거, 생선 같은 건 전부 다 염기성이에요. 염기성의 쓴맛, 염기성을 튀어나오게 한다라는 거 알아주시고요. 자, 아까 정리했던 지시약을 변색한다라는 거, 아까 정리한 거, 염기마다 색깔이 독특하지요? 염기마다 독특한 색깔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염기는 단백질을 녹입니다. 단백질을 분해한다.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단백질을 분해. 그러니까 염기는 단백질을 분해하기 때문에 뭐로 사용할 수 있니? 염기는 단백질을 분해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비누로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세제로 쓰는 거죠. 기름때 이런 거 녹이는 걸로 쓰는 게 염기의 기본적인 성질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비누칠을 계속 많이 하게 되면 얼굴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피부가 나빠지겠죠. 피부가 전부 다 벗겨지게 된다라는 얘기겠지요. 그러니까 이런 건 잘 하셔야 되겠다라는 거. 자, 어쨌든 염기의 성질입니다. 자, 지금까지 한 거는요, 산과 염기의 기본적인 성질을 정리해 봤어요. 자, 이런 걸 먼저 알아두시기를 부탁합니다. 자, 그럼 이제 크게 산염기에 대한 성질 이후 지금 하는 게 좀 제일 문제 많이 나오는 거죠. 산과 염기 정의입니다. 뭐야, 지금까지 산염기 정의한 거 아니야? 정의한 거 맞아요. 지금까지 산과 염기를 정의한 거고요. 근데 이게 하나의 이론만 정의한 겁니다. 이제 여러 사람들의 이론이 나오는데 우리가 여기서 신경 써야 할 것은 그 사람들의 이론을 정확히 알아주시고요. 문제에 그냥 적용시키면 돼요. 어렵진 않거든요. 정확히 아시고 문제에 적용시키면 돼. 자, 첫 번째 정의. 첫 번째. 자, 아레니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레니우스의 산염기설, 아레니우스의 산염기 정의. 자,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산염기라고 하는 거야. 아레니우스는 산을 뭐라고 했냐면 수용액에서 수소이온을 내어놓는 물질입니다. 자, 수용액에서 수소이온을 내어놓는 물질, 이걸 아레니우스는 산이라고 정의 내렸고, 염기는 수산화이온을 내어놓는 물질. 자, 지금 우리가 아까 설명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설명한 산염기가 바로 이 아레니우스 산염기를 얘기한 거야. 이 아레니우스 산염기 때문에 수소이온 때문에 성질 나타냈지. 이런 걸 산성이라고 하는 거지.
OH 때문에 나타나는 성질, 이걸 염기성이라고 하는 거야. 액성이지요. 자, 이런 성질이 나타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더 중요한 건 아레니우스산이라는 건 반드시 그 안에 이렇게 수소 이온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얘가 이렇게 수소 이온을 내놓으면 이 물질은 수소를 내놨잖아. 그래서 얘는 아레니우스산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레니우스 염기라는 건 NaOH예요. 자, 그러면 Na 플러스와 OH 마이너스가 되겠지. 자, 요 놈은 OH 마이너스를 내놨잖아. 갖고 있던 OH를 내놨지. 얘는 아레니우스 염기야 라고 설명할 수 있어. 그런데 요거 주의하셔야 돼. 여기서 봅시다. 자, 암모니아 있잖아요. 암모니아가 물에 녹으면, 얘가 물에 녹으면 NH4 플러스와 OH 마이너스가 돼요. 암모니아를 물에 녹이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 암모니아는 OH 마이너스를 내놨기 때문에 아레니우스 염기야 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없습니다. 이건 없습니다. OH 내놨는데, 자, 아레니우스 염기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자. 그 물질에 OH를 갖고 있어서 갖고 있는 걸 내놓는 거야. 알았죠? 갖고 있는 걸 내놓는 걸 아레니우스 염기라고 하는 거예요. 얘가 없잖아요. 없는데 생성됐다면 다른 산염기로 설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갖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생겼죠? 이런 건 아레니우스 염기라고 할 수 없어. 아레니우스 염기는 무조건 이렇게처럼 KOH처럼 OH를 내놔야 돼. 갖고 있던 걸 내놓는 것이 아레니우스 산염기입니다. 그리고 성질은 동일하게 나타나는 거 주의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갑니다. 두 번째는 브랜스테드와 로우리의 산염기설. 예를 들어 이건 그냥 불호라고 할게요. 너무 기니까. 불호의 산염기설이라고 합니다. 불호의 산과 염기. 자, 이 불호는 아레니우스에서 설명하지 못한 거를 한층 더 생각해서 넓힌 거죠. 예를 들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탄산칼슘이 있어요. 자, 이건 석회석이라고 해서 물에 녹이면 염기성을 띱니다. 액성이 염기성이야. 그런데 아레니우스의 염기인가요? 아니거든요. OH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OH 마이너스를 만들어내는 성질이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럼 이거는 아레니우스의 염기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 아레니우스에 맞지 않는 염기의 성질이 나타나는 걸 과학자들이 브랜스테드, 로리 또는 루이스들이 좀 더 확장한 거야. 이 산염기를 이제부터는 좀 더 넓게 보는 겁니다. 자, 불호의 산염기. 자, 뭐냐? 정의 알아야 돼. 불호의 산, 불호의 염기가 뭐냐? 불호의 산과 불호의 염기. 정의 중요하다. 불호의 산은 수소 이온을 내어놓는 놈. 오케이. 내어놓는 놈, 놓는다. 내어놓는 물질. 이걸 불호의 산이야 라고 하는 거고요. 불호의 염기는 OH가 아니라 H를 얻는 물질. 수소이온을 얻는 물질. 아하, 수소를 주고받는 물질이 되겠군요. 그 다음에 수소이온이라는 건 다시 얘기했죠. 아까처럼 이건 양성자라는 말 써도 됩니다. 수소이온 자체가 수소 전자 하나 빼먹는 거니까 양성자 하나 남죠. 이건 양성자라고 써도 돼요. 그럼 양성자를 주는 물질과 양성자를 얻는 물질, 그죠? 이것도 불호의 산염기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자, 어떻게 해석하는지 봐야 돼요. 요 해석이 좀 중요합니다. 자, HA, 우리 알고 있는 걸로 가요. HCl이 있습니다. 자, 요거가 이온화가 돼요. 그럼 수소 이온과 Cl 마이너스 이렇게 나눠지겠죠. 자, 그러면 얘들아, 요거는 뭐의 산으로? 자, 아레니우스 산으로 설명할 수 있어, 없어? 있지요. 수소를 내놨잖아. 그러면 아레니우스 산 설명할 수 있어요. 자, 또 뭐로 설명할 수 있니? 불호의 산염기로도 설명 가능합니다. 불호의 산의 정의가 뭐야? 수소이온을 내놓는 물질이 불호의 산이었잖아. 설명 가능합니다. 이것도. 그죠? 둘 다 가능한 거예요. 이게 산염기 정의죠. 자, 그 다음에 그럼 Cl- 한번 볼게요. 이 반응이 반대로도 진행한답니다. 반대로도 진행해. 그러면 Cl- 입장에서는요, 수소 이온을 얻어야 HCl이 되잖아요. 수소 이온을 얻어야 HCl이 되잖아. 그럼 이 Cl-는 수소를 얻는 물질이죠. 뭐니 이거? 염기라고, 얘는 산이라고 치면 얘는 염기라고 칠 수 있어. 염기. 어떤 염기냐? 이 불호의 염기죠. 수소를 얻는 물질이죠. 수소를 얻는 물질이 이 불호의 염기야. 얘는 아레니우스 염기로 설명 불가능해. 하지만 불호로는 가능해.
왜 아레니우스 염기는 설명이 안 됩니까? 얘는 OH가 없잖아요. OH가 없어서 OH를 안 만들어내잖아. 그래서 아레니우스는 설명이 불가능해. 불호로 가능해. 자, 정의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두 물질은 그러면 이 두 물질은 서로 얘가 산이면 얘는 염기가 되는 거예요. 그죠? 같이 따라다녀서 수소를 붙이고 떼어내는 역할밖에 안 해요. 이 두 개를 짝이라 그래요. 그래서 얘를 짝산, 짝염기, 페어라는 말을 쓰는 거죠. 짝을 이룬다는 거죠. 한 놈이 산이면 한 놈은 분명히 염기고요. 한 놈이 염기면 한 놈은 산이라는 거죠. 이 두 관계, 수소가 왔다 갔다 토스하는 관계로 산과 염기가 되는 정의, 이게 브랜스테드와 로리의 산염기 정입니다. 하나 더 해봐요. 자, A라는 게 있어. 자, 여기에 H2O, 아하, HA를 물에 녹인 거야. 물에 녹이면 어떻게 되니? H3O 플러스가 된대. 그 다음에 A 마이너스가 된대. 조금 확장했어. 자, 이 경우에는 물 분자야. 여러분, 물 분자 이렇게 생겼어. 비공유쌍이 두 쌍 있어. 자, 그런데 요 분자가 이렇게 바뀌었지. 이렇게 바뀌었다는 건요, 물 분자에서 비공유쌍이 두 쌍 있는데 여기 수소 이온 하나가 더 들어간 거잖아. 여기 수소 이온이 배위 결합을 하는 거야. 비공유쌍에다 일방적으로 배위 결합을 하는 상태, 이런 걸 옥소늄이온, 하이드로늄이온 이렇게 쓰죠. 보통 이거를 그냥 수소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 분자에 붙어버려요. 자, 이런 경우 한번 따져볼게요. 얘는, 자, 이게 왔다 갔다 반응한다고 치면 HA는 이렇게 됐죠. 이렇게 됐어. 수소를 잃었네요. 이거 산입니다. 산이다. 자, 요거 H2O 볼까? H2O는 이렇게 바뀌었네. 수소를 얻었지. 수소를 얻으면 뭐야? 염기야. 자, 이렇게 정의를 찾아내실 줄 아셔야 돼. 그럼 얘 입장에서는 일로 넘어갈 때 수소를 잃어버리지. 잃어버려서 H2O가 됐지. 요거 산이야. 요거는 이렇게 넘어갈 때 수소를 얻어서 HA로 바뀌잖아. 이렇게 넘어갈 때 여기 있는 수소를 얻어서 넘어가지. 수소를 얻는 건 염기야. 이렇게 산염기를 구별하셔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알고 있는 이게 염기성인가요? 이게 쓴맛이 나나요? 이게 단백질을 녹이나요? 그런 거 아니야. 단백질, 쓴맛, 신맛 난다는 산의 성질은 아레니우스 정의에서 한정적으로 생각해 주시고요. 이 경우는 그냥 표현한 거예요. 산과 염기를 표현한 거다라는 걸 여러분이 찾아내실 줄 아셔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이 산은 누구의 산으로 설명하니? 라고 하면 수소를 내놨죠. 아레니우스 산으로도 설명 가능하고요. 수소이온을 내놨죠. 브랜스테드와 로리의 산염기로도 설명 가능한 겁니다. 됐죠? 그럼 이 염기는 무슨 염기로 설명 가능하니? 얘가 수소를 얻었죠? 브랜스테드와 로리의 염기로 설명 가능해요. 근데 아레니우스로 가능하니? 안 됩니다. 아레니우스는 뭐야? OH-를 내놔야 되잖아. 그렇지 않았지. 그건 불가능하다라고 우리가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산염기 다 각각 그렇게 누구의 산염기로 설명 가능하느냐, 요걸 찾아내실 줄 아시면 돼. 자, 또 하나씩을 하나 더 볼 건데요. 자, 이 산염기, 불호의 산염기에서 H2CO3라는 게 있죠. 탄산이에요. 자, 탄산이 물과 반응합니다. 물과 반응하면 H3O 플러스와 그 다음에 HCO3 마이너스, 이게 됩니다. 자, 왔다 갔다 할 거야. 그 다음에 또 단계 반응이 또 일어나는데 HCO3 마이너스가 또 물과 반응하지. 물과 반응하면 왔다 갔다 해서 옥소늄 이온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CO3 E- 이렇게 만들어져요. 자, 이 두 개 반응은요, 연속으로 일어나면서 탄산이 이렇게 이온화되는 걸 가정을 표시해. 자, 연습하는 겁니다. 확인해 보죠. 산입니까? 염기입니까? 자, 얘가 이렇게 변했죠? 수소 내놨네요. 산입니다. 산입니까? 염기입니까? 이렇게 변했죠? 수소 얻었네요. 수소 얻으면 염기입니다. 자, 얘 일로 갔죠? 수소 내놨죠? 얘 산입니다. 얘도 수소 얻었네요. HCO3-가 얻어서 이렇게 됐죠. 수소이온. 요거 염기입니다. 자, 여기서는 HCO3-가 이렇게 바뀌었네요. 수소 잃었습니다. 산입니다. 얘는 이렇게 바뀌었네요. 수소 얻었습니다. 염기입니다. 얘는 이렇게 바뀌면 수소 잃습니다. 산입니다. 얘는 이렇게 바뀌면 수소 얻습니다. 염기예요. 자, 이렇게 정할 줄 아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하나 보이는 게 뭐 있죠? 요거네. HCO3-가 여기서는 산이라는 걸로 쓰였죠? 여기서는 염기로 쓰여요. 자, 이 말은요, 같은 물질이라도 어디에 쓰이냐에 따라서
산이라는 게 될 수 있고 염기라는 게 될 수 있다는 거야. 이런 걸 양쪽성 물질이라 그래요. 자, 브랜스테드 로리에서는요, 양쪽성 물질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양쪽성 물질은 산성의 성질, 산의 성질과 염기로도 정의가 되는 물질을 얘기하는 거야. 이런 건 양쪽성이죠. 그러니까 불호에서는요, 그 물질이 꼭 산으로만 쓰인다는 거 아니고요, 그 물질이 염기로만 쓰이는 게 아니야.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식을 잘 보셔야 된다는 거죠. 산, 염기를 여러분이 찾아낼 줄 아시면 됩니다. 이거에 대한 모든 근본은 뭐죠? 얘네들은 전부 다 정의에서 출발한다는 거죠. 정의. 자, 지금 선생님이랑 두 가지 정의를 정리해 봤습니다. 잘 알아두시고요. 자, 이제 산염기 정리의 마지막이죠. 산염기 정리의 마지막, 루이스 산염기가 있습니다. 루이스 산염기. 루이스 산염기. 자, 루이스 산염기. 자, 루이스 산염기는, 자, 정의 중요해요. 정의는 뭐야? 루이스는 좀 더 많은 과정으로, 넓은 개념으로 산염기를 확장시킨 거죠. 기본적인 산화하는 반응을 우리는 산염기 반응처럼 해석한 사람이 루이스 산염기인데, 자, 루이스 산은 정의가 뭐냐면 비공유 전자쌍을 얻는 물질. 자, 이거를 루이스 산이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염기는 뭐냐면 비공유 전자쌍을 제공하는 물질, 이렇게 쓰는 게 낫겠죠? 제공하는 물질. 자, 이거를 루이스 염기라고 해. 루이스 산과 루이스 염기의 정의입니다. 자, 뭐를 정의했니? 전혀 달라, 얘들아. 비공유 전자쌍입니다. 비공유 전자쌍을 주냐 얻냐야. 자, 그런데 힌트가 있어요. 루이스 염기로 쓰이려면, 자, 비공유 전자쌍을 제공해야 되잖아. 그럼 비공유 전자쌍이 존재해야 돼요. 그럼 비공유 전자쌍이 존재하는 원소는요, 질소하고 산소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겁니다. 질소, 암모니아, 비공유쌍 한 쌍 있어요. 산소, 비공유쌍 몇 개? 두 쌍 있죠. 자,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질소를 가지고 있는 거나 산소를 가지고 있는 거는 무슨 염기로 쓰일 수 있다? 루이스 염기로 쓰일 수 있다. 이유는 비공유쌍이 존재하기 때문이야. 대표적인 게 이거지요. 암모니아 볼게요. 암모니아를 물에 녹였다. 자, 그러면 얘네들은 NH4 플러스와 OH 마이너스로 된답니다. 자, 그러면 확인해 보죠. 이 암모니아가 이렇게 됐네요. 자, 암모니아는 수소를 얻었지요. 염기로 쓰였습니다. 염기로 쓰였습니다. 자, 그럼 이 염기는 아레니우스 염기일까요? 아니지요. OH가 없으니까 설명 안 됩니다. 불호의 염기나요? 설명됩니다. 수소를 얻어서 이렇게 됐다면 불호의 염기 설명됩니다. 그러면 루이스 염기나요? 루이스 염기입니까? 루이스 염기 설명됩니다. 왜? 암모니아가 수소 이온을 얻었다는 얘기는 N 비공유쌍에 수소가 있는 암모니아가 물 분자 H 플러스가 여기 와서 이렇게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물 분자에 이 제공을 해줬잖아요. 수소 이온을 이놈한테, 이 암모니아 비공유쌍이 수소 이온한테 제공해줬잖아요. 제공해주면 루이스 비공유쌍을 갖고 있으면 루이스 염기로 쓸 수 있다는 거죠. 루이스 염기로 쓸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돼요. 이걸 잘 찾아주시면 돼요. 자, 또 하나 더 연습. HCl 보자. HCl을 물에 녹인다. HCl을 물에 녹인다. 그러면 H3O 플러스와 Cl 마이너스 된다라고 했지. 자, 이럴 때 보세요. 요거 뭐였죠? 수소 내놨죠? 산입니다. 요거 뭐였죠? 요거 수소 얻었네요. 염기입니다. 요거 일로 간다면은 산입니다. 요거 얻어서 되니까 염기입니다.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염기는 아레니우스 염기로 설명되나요? 안 됩니다. OH가 없어요. 불호의 염기로 설명되나요? 수소이온 얻었지요? 됩니다. 루이스 염기로 설명되나요? 됩니다. 산소는 비공유 전자쌍이 존재합니다. 비공유쌍이 있고요. 루이스 염기는 비공유쌍을 주는 거예요. 이 안에 수소이온이 와서 붙어버렸잖아. 그러니까 루이스 염기로 사용할 수 있는 거지요. 맞죠? 이게 루이스 염기입니다. 자, 지금은 수소이온의 루이스 염기 과정을 설명했는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암모니아가 있죠. 암모니아가 이렇게 있어요. 암모니아. 자, 비공유쌍이 있고요. 여기에 BF3, 3플로라붕소라는 게 있어요. 자, 120도 각도입니다. 비공유쌍 없이 옥텟 규칙을 만족 안 해도 전자 6개로도 안정한 배치죠. 자, 그럼 얘네들이 합해지죠. 합해지면 여기 이렇게 와서 붙어버려요. 붙어버리면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분자 구조가 비공유쌍 붙어가지고 얘네들은 이렇게 바뀌어버리죠. 자, 이렇게 바뀌면 잘 봐. 요 각도가 원래 요 3플로라붕소는 각도가 120도였어요. 그리고 암모니아 요 각도는 107도였죠. 자, 근데 와서 공유쌍을 와서 붙어서 옥텟 규칙 만족해버리면 이렇게 돼요. 그럼 요 각도 다 몇 도에 가깝니? 109.5도로 가까워요. 각도가 이렇게 변할 수 있는 거죠. 결합할 때 얘네들의 각도는 더 커지고 얘는 더 작아지는 겁니다. 이렇게 각도 변화가 생긴다는 것도 한번 참고로 봐주시고요. 이런 설명이 필요한 거죠. 그럼 요거는 루이스 염기가 맞니? 루이스 염기가 맞니? 라고 물어보면 맞다예요. 비공유쌍을 줬죠. 그럼 요 3플로라 붕소는 루이스 산이 맞니? 루이스 산이 맞니? 맞다예요. 왜? 비공유쌍을 얻었죠. 이거는 수소이온을 꼭 필요한 게 아니라 비공유쌍을 줬냐, 그 비공유쌍을 얻었냐로만 구분하는 거야. 그래서 얘는 루이스 염기, 루이스 산. 즉, 비공유쌍이 존재하면 염기, 없으면 산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하나 더 첨가할 거는 이 화학결합이 일어날 때 이런 각도가 발생합니다. 근데 이거는 하나의 마치 탄소처럼 비공유쌍 없이 다리 4개죠? 그럼 입체 구조 109.5도 머릿속에 넣어둬야 돼요. 줄어들고 늘어나게 됩니다. 각도의 변화가 생긴다는 것까지 루이스 산염기에서 여러분이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자, 지금 선생님이 설명한 건 뭐냐면요. 산염기에 대한 기본 정의와 산염기에 대한 정의를 설명한 사람들의 이론을 3명을 예를 들었죠. 이 단원의 핵심은 뭐냐? 누구의 산과 염기로 그 물질을 설명할 수 있느냐야. 아레니우스냐, 브레세드와 롤이냐, 아니면 루이스냐. 요거를 여러분들이 빨리 캐치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상황에 따라서 누구의 산염기로 설명되느냐를 여러분이 판단하는 것을 물어보는 거의 대부분의 문제고, 꼭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은 부분이죠. 이런 건 절대 실수해서는 안 되고 빨리빨리 찾아낼 줄 아셔야 돼요. 그러려면 그 학설을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숙지하고 구분할 줄 아셔야 됩니다. 어려운 학설이 아니니까 꼭 해주실 걸로 믿어요. 자, 지금까지 산염기에 관련된 내용, 우리 교재로는요 163쪽까지에 대한 설명을 지금 해드린 거고요. 이 내용 안에서 한번 좀 읽어보시고 하나씩 좀 필요한